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관련하여 비밀과 누설에 관해 대법원이 2021년 11월 25일 선고한 2021도 2486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일명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것인데, 언론에서 보도가 된 사건이 이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정운호가 해외 원종 도박을 한 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에게 1심에서 징역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석방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는 법원 판사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50억 원을 정운호로부터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유정 변호사는 항소심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돈을 먹여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수사하여 적발한 검찰은 2016년 5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그 다음 날인 2016년 5월 12일에 발부되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구속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경우에는 최유정이죠.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와 더불어 구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속영장 청구서와 더불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도 함께 법원에 제출됩니다. 이를 다 합쳐가지고 구속영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 부장판사인 갑과 최유정 변호사의 구속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인 을은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영장 기록에 나와 있는 수사 정보를 취합해서 이를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기관인 법원의 인사, 예산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법원행정처의 수장을, 법원행정처의 장을 법원행정처장이라고 하는데,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도와서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형사수석부장판사인 갑과 영장전담판사인 을이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록에 있는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알려준 이유에 대해서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가 로비를 한 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여 법관 비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 정보를 알려준 갑과 을에게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과연 갑과 을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인정될까요? 이것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판례의 내용입니다. 먼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보겠습니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누설이란 셀루자, 셀루자, 셀설자, 누나 설이나 다 센다는 의미입니다. 즉 새어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누설은. 따라서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은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 즉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가게 하는 것, 즉 알려주는 것을 누설이라고 합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있어서 누설의 대상이 되는 비밀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입니다. 여기서 직무상 비밀이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말합니다. 문제는 형법 제127조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대상을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고 좀 더 좁혀놓은 거예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즉 직무상 비밀 중에서 구체적 법령에 의해서 무슨 법, 무슨 시행 규칙, 무슨 훈령 이런 구체적인 법령에 의해서 비밀이라고 분류된 것. 예를 들어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이라고 이렇게 라벨이 딱 붙은 거. 또는 대외비라고 라벨이 붙어서 분류된 사항만이 형법 제127조의 누설의 대상이 되는 법령에 의한 비밀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1981년 7월 28일 선고 8일도 1172 판결은 형법 제127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서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죄형법중주의가 있기 때문에 형법 조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법령에 의한 비밀이라고 형법 제127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판례는 구체적 법령, 즉 1급 비밀, 2급 비밀 이렇게 구체적 법령에 의한 비밀이 아니더라도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법령에 의한 비밀에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을까요? 이게 좀 죄형법중주의 어긋나는 해석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0조를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즉 직무상 비밀을 공무원은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국가공무원법 제60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고 엄히 지켜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엄히 지켜야 한다. 이게 엄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그것이 구체적 법령에 의하여 1급, 2급, 3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설하지 말고 엄히 지켜야 할, 엄수해야 할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비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이것이 구체적 법령에 의해서 1급, 2급, 3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된 비밀이라고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데 이걸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 지켜야 되니까 이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의해서 지켜야 되는
이런 비밀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비밀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구체적 법령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1급, 2급, 3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비밀이라도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법이라는 그런 법령에 의한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물리 해석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비밀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죠. 또 이렇게 해석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의하면 구체적인 법령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1급, 2급, 3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부의 누설, 즉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이를 엄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누설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에 의한 처벌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현대국가와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국가와 현대사회의 성격을 생각해 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보호해야 할 비밀을 보다 넓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넓게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령에 의한 그 직무상 비밀이라고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규정하고 있을 때 구체적 법령에 의한 비밀, 구체적 법령에 의해서 그 비밀이라고 라벨이 형식적으로 붙은 비밀이 아니더라도 이게 누설되지 않을 그 외부에 누설되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도 비밀이 된다는 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과 같은 어떤 공무원에 관련된 그 법령에 의한 규정들을 보게 되면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리 해석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리 해석이 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규정한 그 취지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목적론적 해석으로도 그렇게 해석할 필요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로 돌아가 최희종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록에 있는 수사 정보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수사 정보는 형식적으로 1급, 2급, 3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희종 변호사가 법관에게 로비를 했을지도 모르고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없애거나 허위로 진술하기로 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정보도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구속영장 전담판사가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처리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수사 정보 또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07년 6월 14일 선고 2004도 556 하나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직책, 신병 처리에 대하여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추적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이 수사 정보도 그 수사기관 수사 정보도 원칙적으로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예외적으로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원칙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 말하는 비밀과 누설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조문이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 누설 제1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사,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사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 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취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게 좀 그 구조와 비슷하죠. 뭐 보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처벌한다는 거고, 이것도 그 직무 처리 중 취득이 이제 알게 된 일말인데, 직무 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뭐 처벌한다는 거니까, 뭐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보호법익은 의사 등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무를 처리하다가 알게 된 개인의 비밀 자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국가로 하여금 보호하라고 한 거죠. 사람은 살다 보면 의사나 변호사, 종교인 등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톨릭 믿으시는 분들 고해성사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의사나 변호사, 종교인 등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다면 그 사람은 헌법 제17조가 규정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게 됩니다.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헌법 제17조가 규정한 사생활의 비밀, 즉 의사 등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비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의 누설을 처벌하기 위해 규정한 범죄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상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입니다.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보호법익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걸로 보입니다.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형법 제2편 각칙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시작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부터 시작합니다. 직무유기죄는 뭐냐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하는 그런 범죄인데, 공무원의 이러한 직무 거부나 직무 유기로 말미암아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기능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직무유기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의 그 기능이듯이, 즉 직무유기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듯이 직무유기죄와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 보호법익이 된다고 해석됩니다. 형법 제127조와 형법 제317조 제1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 누설. 의사, 한의사 또는 차등의 직위에 있던 자가 그 직무 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이처럼 형법 제127조와 형법 제317조는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보호법익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조문에 따라 보호법익을 타인의 비밀 그 자체로 보지만,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형법 제2편 각칙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와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보호법익을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구속요건과의 체계적 관계를 고려하여 그 문헌의 의미를 확정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 이거를 이제 보호법익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한 거죠. 그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에 의하니까 보호법익이 이렇게 해석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게 참 비슷하면서도 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예, 요게 참 재밌는 겁니다.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을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 이는 당연히 형법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과 누설이라는 이 두 용어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대상인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무상 비밀의 범위에도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이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라는 점으로 인해 제한이 가해집니다. 만약 누설되더라도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지 않는 내용이라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누설되더라도 국가의 기능에 어떠한 위협도 없어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대상이 되는 비밀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실질적 비밀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21도 2486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이렇게 넓어지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래서 좀 좁아진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거 이런 사항이긴 하지만 이게 외부로 유출된다, 누설된다고 하더라도 국가 기능이 전혀 위협받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그걸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비밀로 볼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형법 제127조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보호법익이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라는 사실은 형법 제127조의 누설에 대한 해석에도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게 셀누자, 셀설자라 그랬잖아요. 누설이 새어나가는 거잖아요.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가게 하는 것, 즉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더라도 국가의 기능이 전혀 위협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 기능에 전혀 위협이 없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21도 2486 판결, 오늘 소개하고 있는 판결입니다.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한편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음수 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즉 누설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 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 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제 사실관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안은 형사수석부장판사인 갑과 영장전담판사인 을이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록에 있는 수사정보를 다른 공무원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알려준 겁니다. 일단 앞서 보았듯이 수사정보는 실질적으로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누설입니다. 일단 사안에 있어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알려준 이유가 최유정 변호사가 로비를 한 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여 법관 비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검찰은 주장했지만 이런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정은호 사건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 법관이 만약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법관에 대해 사실관계 어떤 법관이 어떤 이유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 정은호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등에 대한 재판에서 그 법관을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 업무상의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수석부장판사인 갑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러한 그 사법행정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비밀 엄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누설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갑과 을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준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이런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지문은 맞느냐 틀리냐? 예, 틀린 지문이죠. 이와 같은 경우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소개한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21도 2486 판결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X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보호법익과 비밀과 누설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